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남가주 샌디에이고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인근 6곳에서 추가로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토마호크 지역 산불은 인근 원자력 발전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이 사흘째 번지는 산불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여의도 면적 3배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만 명을 피난민으로 만든 샌디에이고 북부 산불은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근 갈스베드 등 6곳에서 추가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는 등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He has an adobe house, so it didn't burn the walls down, but the whole roof and all the framing caught on fire. And it was really intense. It went on. The fire was still burning after an hour. 토마호크 산불은 인근 원자력 발전소를 위협하고 있고 해군 무기고 근처로도 불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레고랜드 입장객들도 긴급 대피했고 미국 최대 해병대 훈련기지 일부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상황이 나빠지면 즉시 피난길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Citizens should take fire danger very seriously, listen to the alerts on the media, and follow directions. When people say evacuate, don't wait. 소방당국은 항공기와 헬기, 소방관 500명을 동원해 총력 진화에 나섰지만 폭염과 강풍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추가로 산불이 난 6곳은 부유층 저택이 몰려있는 곳으로 당국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남가주가 미국에서 제1의 폭염 지역으로 등극했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연일 폭염 기록을 경신했고 LA 지역 산불 위험 또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가주가 미국 내 제1의 폭염 지역에 올랐습니다. 산타나에 위치한 존 웨인 공항에서 기록된 기온은 106도. 같은 날 미국에서 가장 더웠던 애리조나주의 유마 지역 기온과 동일합니다. 폭염은 계속 이어져 LA는 1년 중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정오가 되기 전에 수온계는 97도를 가리키며 60년 만에 기록을 깼습니다. 다운타운은 101도로 예전 기록과 동일했고 롱비치 지역 또한 10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5월에 선선한 날씨를 보여온 해안 지역조차 80도를 넘어 고온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Temperatures today are expected to be at or above record levels in many locations. And this should be the last big heat day of this week, with temperatures going down roughly around 8 to 9 degrees. 기록적인 더위에 가뭄까지 더해져 산불 위험 또한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연방가뭄감시청에 따르면 감시가 시작된 지 처음으로 가주 전체의 가뭄 수준이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가주에는 7곳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So the stage is really being set for a potentially severe and dangerous fire season. So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be prepared and ready for that. And we began staffing up and going back to our peak season about 2 months earlier than we would normally do. So yeah, we're well above our normal staffing levels.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샌디에이고 카운티에는 주 차원의 재난비상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지역은 9,000에이커에 달합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대규모 수표 사기 행각을 벌인 한인 조직이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계좌에 부도수표를 입금한 뒤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이른바 체크깡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피해 금액만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잔고가 없거나 모자란 계좌에 거액의 체크를 입금합니다. 은행은 통상적으로 체크가 처리되는 2-3일 동안 입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 기간 안에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합니다. 일명 체크 카이팅이라고 알려진 은행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범들은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중 신용이 좋은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brokers would find these customers by placing classified ads in Korean language newspapers, like you'll see over there on the chart, and the advertisements were distributed through Korean communities with a large
centered Korean population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to include California, New York, New Jersey, Maryland, Virginia, Georgia, and Texas.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 US뱅크 등 대형 은행을 상대로 이들이 인출한 돈만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FBI와 연방검찰 등 합동수사당국은 일명 체크깡 작전으로 이름 붙인 이번 수사를 통해 1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무려 10명이 한인입니다. 도망간 3명 역시 한인으로 수사당국은 주범 정재호 씨와 브로커 로저 이 씨, 돈 세탁을 한 이해란 씨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남아있는 피고인들은 중에 3명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서 이 피고인들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FBI를 꼭 연락해 주십시오. 수사당국은 이들에게 은행 계좌를 빌려준 고객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계좌를 빌려준 대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는데 상당수가 한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된 용의자들 중 일부는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의 유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주에서 설날을 공식 휴교일로 정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주 하원에서 법안 상정을 주도했던 한인 정치인 론김 주 하원 의원이 이번 성과는 단순히 미국 내 아시안들의 쾌거가 아니라 미국이 다인종 문화를 존중한다는 미국인 전체의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론김 의원을 김일강 통신원이 만났습니다. 단순한 설날이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이냐. 그래서 더 풍요로운 미국을 다 함께 건설해 나갈 것이냐의 과제를 설날 공식 휴교일 지정 법안을 갖고 있다는 게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의 주장입니다. We had to make some significant changes and compromises to the original bill. The original bill just focused on Lunar New Year. This bill is pushing the schools not to just study the Lunar New Year holiday, but any other non-conventional American holidays that can be observed. So it can be Lunar New Year, it can be Indian holiday, Diwali, and it can be other cultural holidays throughout the entire state of New York that people can study and whether those holidays should be observed or not observed. 뉴욕주 의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주내의 모든 공립학교가 설날을 공식 휴교일로 하는 법안에 물밑 작업을 해왔습니다. 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함으로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Now that both houses passed it, the bill will be delivered to the governor. And it's up to him to now decide whether he's going to sign it or not sign it. Once the bill gets delivered, he has 10 days to decide whether he's going to make it into a law or not. 주 차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의 남은 과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뉴욕시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모든 공립학교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는 게 론킴 하원 의원의 제안입니다. So each local school district, for example, in New York City, now they'll be asked to do the study and determine whether that school day, whether that particular day should be observed or not observed. It's still up to the mayor of New York and the school board of education to do the study. And once they do the study, they'll have to make a determination to observe the holiday. They're moving forward to doing this in the next year or 2 years. And we look forward for, especially in neighborhoods that have big Korean populations, to observe this holiday. It's not just about Asian Americans, it's about all Americans respecting Asian culture and embracing Lunar New Year and Asian culture as part of the entire American culture. 설날 공식 휴교일 지정 법안이 갖는 힘은 아시안만이 아닌 타인종 문화에 대한 개방성에 있습니다. 다인종 문화로 전환해가는 미국의 새로운 탄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계속해서 뉴욕 소식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테러, 9.11 테러를 추모하는 박물관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박물관을 놓고 갖가지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13년 전 처참하게 무너졌던 세계무역센터. 그때 그 자리에 추모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희생자들 사진과 당시를 담은 영상 기록은 물론
현장에서 수거된 만여 점의 유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탈출구로 쓰였던 계단도 원형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Used by hundreds of people as the buildings are crumbling, running from the dust cloud to escape to safety. 희생자 유족 등 제한된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 개관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영토에 대한 최악의 테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Like the Great Wall and bedrock that embrace us today, nothing can ever break us. 7억 달러가 투입된 이 추모 박물관에는 우리 돈 2만 5천 원이나 되는 비싼 입장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시신이 안장된 데 대해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I waited months for my son to be recovered out of that hellhole, and now they're putting him back in there. 테러에 대한 설명이 반이슬람 정서를 자극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정보다 3년 늦게 문을 연 9.11 박물관은 다음 주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정식 개관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조입니다.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 50여 곳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곳까지 합칠 경우 최대 80곳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반중 시위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빈증공단의 한 봉제업체. 사무실과 공장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유리창은 모두 부서졌고 책상과 소파는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바이어들에게 보낼 시제품이 있던 전시실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10년 해가지고 우리가 바이어들하고 상담한 장소인데 지금 다 탈출당했습니다. 시위대가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공장 시설물을 부수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이곳은 원래 재봉틀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봉틀은 간데 없고 빈 받침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뜯어간 재봉틀이 절반도 넘습니다. 공장에 보관돼 있던 옷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림질과 포장 등 마감 공정을 담당했던 공장에는 옷걸이만이 나뒹굴고 수출 선적을 위해 가득 쌓아두었던 옷들도 모두 강탈당했습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된 우리 기업은 모두 53곳.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하지 못한 곳을 감안하면 최대 80여 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무부의 그 부국장하고의 통화 쪽 부분은 일단은 저부터 먼저 제기를 하고 피해 쪽 부분은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하자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베트남 내 반중국 시위가 다소 잦아진 가운데 중국인 노동자 한 명이 베트남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확인돼 이번 시위 사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빈증에서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